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미국 소식입니다. 시애틀 공립도서관 시스템에서 나온 내부 지침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 요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게 뭐 직원이나 이용자들, 또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같은 지역 공립학교 정책이랑 비교해보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결국 그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하고요. 또 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이민 신분과는 상관없이 안전하고 열린 공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약속 사이의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그럼 그 지침 내용부터 좀 자세히 보죠. 시애틀 공립도서관 국장 톰 페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보낸 거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IC가 도서관 내 공공장소에서 이용자를 체포하는 걸 허용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허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직원들한테 IC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체포 장면 같은 걸 휴대폰 같은 걸로 녹화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녹화하지 말라. 왜죠? 그게 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경찰관이 녹화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민 단속 요원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영장 없이도 활동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요. 영장 없이도요? 네. 그리고 체포 사유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도서관 직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즉시 상부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같은 시애틀 안에 있는 공립학교 시스템은 완전 다른 방식을 취한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시애틀 공립학교는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법적 의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는 법률 고문의 사전 검토나 승인 없이는 IC를 포함해서 어떤 연방 이민 당국이라도 학교 시설에 접근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제적이고 강력한 지침이죠. 와, 학교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그럼 도서관 지침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겠는데요? 그럼요. 비판이 상당합니다. 우선 경찰 활동을 촬영할 권리, 이거는 시민이든 아니든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수정헌법 제1조 권리인데 이걸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렇죠. 경찰이 요청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못 찍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청은 요청일 뿐이죠. 법적 강제력은 없고요. 또 하나는 영장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체포에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뭐 IC가 종종 무시하긴 하지만요. 근데 도서관 직원은 당연히 영장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네, 영장 요구가 복잡한 문제라면서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영장 요구는 그냥 간단한 질문이고 만약 IC가 거부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체포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만약에 IC가 진짜로 영장 없이 불법적인 체포를 한다면 그때 직원들은 뭘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문제죠. 법적으로 보면 뭐 긴급 상황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영장 없이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침에 나온 대로 그냥 관료적으로 보고만 하다 보면 사실상 IC 작전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시애틀시가 스스로 환영도시, 웰커밍 시티라고 선언한 것과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시 조례를 보면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이민자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사실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점도 좀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소스에서는 심지어 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에 IC가 들이닥쳐서 아이들을 연행하거나 열람실에서 무작위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던데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만약 직원 중에 이민자나 난민 신분인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직원들 불만이 많았겠네요. 그래서 해명 메모 같은 게 추가로 나왔다곤 하던데. 네,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개인 계기로 촬영할 권리는 마지못해 인정은 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는 법적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상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냥 방관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연방정부에서 시작해서 주나
지방정부로까지 퍼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문제의 일부라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안에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책임감 있는 저항 없이 방관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와 공공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시어체 공립도서관의 이 지침은 같은 지역 공립학교의 접근 방식과는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면서 연방이민단속이라는 현실 앞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시민의 안전과 헌법적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정말 필수적인 자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공기관이 단순히 연방요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용자와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지침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나 도서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